유가 상승에 배팅하고 싶은데 롤오버도 싫어. 미국장은 어려워. 그럼 뭐다? 국내장은 무너졌냐 이야? 오늘은 국내장에서 매수할 수 있는 원유기업 ETF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이보다 자세한 설명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 영상도 없을 거고요. 이 영상 끝까지 보셔서 원하시는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지난번 영상 간단히 요약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살펴본 국내장에서 매수할 수 있는 원유기업 ETF들은 이 빨간 박스로 쳐져 있는 부분에 있는 상품들인데요. 다른 어떤 상품과 비교해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꽤 괜찮은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근거는 지난번 영상에서 23일에서 24일로 갈 때 유가가 15에서 16% 사이로 올랐었는데 이때 이 상품의 수익률이 다른 상품들과 비교했을 때 결코 나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코덱스 WTI 원유 선물은 3.23% 올랐는데요. 이 상품들은 2.96%, 4.38%로 꽤 나쁘지 않은 수익을 거두었고 이 당시 롤오버가 아니라 이후에 롤오버가 또 있고 하다 보면 코덱스 WTI 원유 선물의 수익률은 그만큼 점점 더 낮아지는 반면 이 상품들은 롤오버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두 개의 상품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덱스 WTI 원유 선물 H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특히 이건 2019년 7월 4일부터 현재까지의 유가 차트인데요. 코덱스 WTI 원유 선물은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떨어져서 지금 살짝 반등했죠.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원유기업 ETF들은 이만큼 하락했다가 이만큼 상승했고 이만큼 하락했다가 이만큼 상승했습니다. 딱 봐도 최저점에 비해 훨씬 더 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것을 알 수 있죠. 최근 한 달 상승률을 보면 코덱스 WTI 원유 선물 H가 마이너스 47% 수익률을 보일 때 이 두 ETF 상품은 24%, 12%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KBS타의 ETF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이 코덱스 미국 S&P 에너지 합성이라는 상품일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기준으로 거래량으로 비교를 해볼 텐데요. 거래량은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매수 매도를 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코덱스 WTI 원유 선물 H가 워낙 핫했기 때문에 가장 높은 거래량인 1200억 원 가량을 보여주고 있고요. KBS타는 58억 원, 코덱스 미국 S&P 에너지 합성은 제일 낮은 6억 원 정도의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상품은 그래서 거래량이 매우 낮은 것이 하나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괴리율을 보겠습니다. 코덱스 WTI 원유 선물 H는 마이너스 0.8%로 양호한 괴리율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으로 코덱스 미국 S&P 에너지 합성이 0.53%, 마지막으로 KBS타의 상품이 1.7%의 괴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기준에서 보통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는 어느 정도 정상이라고 보고 있는데 1.7%는 그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이죠. 최근 한 달 동안의 움직임을 봤을 때 보통 플러스 괴리율을 보였었고 많게는 5% 정도까지 괴리율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수익률이 가장 높았고 거래량도 준수했으며 괴리율도 거의 정상 범위에 가까이에 있는 KB스타 미국 S&P 원유 생산기업 합성 H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상품은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삼성증권이라는 운용사를 가지고 있으며 KB하나은행이라는 사무수탁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용사와 사무수탁사의 개념에 대해 잠시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운용사는 상품을 만들고 이 상품의 판매를 판매사에 위탁합니다. 판매사는 이 상품을 고객에게 팔고 고객은 이에 대해 대금을 지불하겠죠. 이때 지불된 돈은 판매사가 운용사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수탁사라는 곳에 보관하게 됩니다. 따라서 운용사는 매수 매도를 지시할 때 이 수탁사에게 매수 매도를 지시하고 수탁사는 정당한 매수 매도 지시를 하는지 감시하고 잘못됐다고 판단될 땐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무관리회사는 펀드 관련 서류 처리와 펀드 기준가격 산정 등의 업무를 하는데 보통 수탁사와 같이 묶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총 보수는 0.25%로 그리 높지도 낮지도 않은 보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종하는 지수는 S&P의 지수인데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 지수가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미국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XOP라는 ETF가 추종하는 지수입니다. 즉, 이 XOP라는 ETF는 구조 자체가 KB스타의 상품과 비슷하기 때문에 거의 변동을 거의 같게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구성 종목과 특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구성 종목은 미국의 오일, 개발, 생산, 정제, 그리고 마케팅 기업 주식들을 모아놓은 ETF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기업에 각 0에서 6% 정도씩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기업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완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보이시는 것들이 탑 10 기업의 이름들이고 그 옆에 쓰여져 있는 퍼센트가 각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상위 10개 기업이 약 41.4%를 차지하고 있네요. 지금과 유사한 과거 사례들을 통해 이 상품의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됐는지 가늠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과 비슷한 하락장이 펼쳐졌던 2016년의 수익률입니다. 최저점을 찍었던 2016년 2월부터 당시 사이클에서 최고점을 찍었던 2018년 10월가량까지 유가와 캔들 차트로 표현된 유가와 노란색으로 표현된 2배 추종 ETF, 주황색으로 표현된 1배 추종 ETF, 그리고 나머지 원유 관련 기업 주식들의 ETF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KB스타의 상품 동일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사실상 비슷한 거의 동등한 움직임을 보이는 XOP ETF의 움직임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캔들 차트로 표현된 유가의 등락에 따라 각 상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이 XOP라는 상품은 유가의 등락을 충실히 따라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황색으로 표현된 2배 추종 원유선물 ETF보다 때때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매우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또 주황색으로 표시된 1배 추종 원유선물 ETF, 즉 우리가 잘 아는 코덱스 WTI 원유선물과 유사한 상품의 수익률보다도 대부분의 기간에서 높았던 것을 볼 수 있죠. 특히 방금 설명드린 상품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유 관련 기업 주식 ETF들, 대다수의 원유 관련 ETF 주식들보다 높은 수익률을 거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2009년의 과거 사례를 통해 다시 한번 수익률을 가늠해 보겠습니다. 이 차트는 유가가 당시 최저점을 찍었던 2009년 2월부터 사이클의 최고점을 찍었던 2011년 4월까지의 각 상품의 가격 변화와 수익률을 표현한 것입니다. 캔들 차트로 표현된 유가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1배 추종 ETF는 빨간색 선과 같이 움직이고 있었고 2배 추종 ETF는 제일 위에 있는 주황색 선과 같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XOP라는 ETF는 바로 이 정도 선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당시에 이 단기 상승에서는 XOP가 원유선물 ETF보다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그 다음 유가가 등락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하락이 오면서 2배 추종 ETF의 수익률이 급격히 내려갔고 1배 추종 ETF의 수익률도 역시 내려간 모습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XOP라는 ETF의 수익률은 이 둘을 제치고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했었죠. 특히 유가가 하락할 때 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유가가 등락을 반복할 때 원유선물 ETF들은 본질적인 구조적 문제에 따라 계속해서 수익률이 크게 하락하는 반면 원유선물 ETF는 하락장에서 특히 강력한 모습을 보였죠. 오늘 영상을 종합하면 KB스타 미국 S&P 원유 생산기업 합성 H라는 상품은 현재와 과거 모두 유가와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유가 상승을 전망하고 신규 진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경우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본인이 마켓 타이밍을 잡을 자신이 있고 단기로, 즉 한두 달 단위로 수익을 보고 매도하겠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원유 선물 ETF를 진입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특히
2009년 사례에서 보이듯이 더 자신 있으시면 2배 추종 상품을 사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나는 정확한 마켓 타이밍은 못 잡겠다. 그리고 6개월 이상, 그리고 3년 정도의 긴 유가 상승 사이클을 바라보고 투자를 한다면 원유 관련 기업 주식들의 ETF를 진입하는 것이 보다 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본인의 선호에 따라 또는 여건에 따라 두 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요. 나는 미국장이 좋다 라고 하시는 분은 아까 보여드렸던 XOP라는 ETF를 매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되고, 난 국내장에서 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봤던 KB스타 미국 S&P 원유 생산기업 합성 H라는 상품을 매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원유 선물 ETF와 다르게 이 상품들은 주식을 모아놓은 ETF이기 때문에 전체 주식시장의 사이클이나 해당 산업 전체의 흥망성쇠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투자하시면 보다 현명한 투자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추천 영상도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